충격 실화 조선 고문서에서 발견된 저승세계 지도, 그 충격적인 내용. 500년 전 조선시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세히 그린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종갓집 장롱 속에서 발견된 이 저승지도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정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승의 9개 관문, 염라대왕의 심판장, 망자들이 건너는 삼도천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저승세계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지도의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경기도 양주 송씨 종가에서 발견된 저승지도의 발견 과정. 경기도 양주 조선 중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송씨 종가의 안채. 300년이 넘은 이 집에는 조선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빛이 처마 끝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죽으면 저 장롱은 열지 말거라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송영홍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사를 지내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이제 때가 왔으니 장롱을 열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송홍이 손에 들린 보자기가 천천히 펼쳐집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한 장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그림은 이상한 지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건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저승길을 그린 지도였습니다. 민속학자 김우진 교수가 설명합니다. 이런 류의 저승지도는 조선시대 부속신앙에서 간혹 발견되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진 것은 매우 희귀합니다. 특히 이 지도는 단순한 무속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 저승을 경험한 사람이 그린 듯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요. 지도에는 사람이 죽은 후 가는 9개의 관문과 각 관문을 지키는 저승사자들, 그리고 염라대왕의 심판장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지도에 그려진 경로와 장소들이 현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를 그린 이는 정말로 저승을 다녀온 것일까요? 지도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만신김씨 전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무당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홍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집안의 어느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만신을 찾아가 자신이 보고 온 저승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다는. 박사과정 연구원 이지연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일종의 안내서예요. 각 관문마다 통과하는 방법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저승여행의 안내서를 남겨준 것 같아요. 송홍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여정이라 생각했지요. 이 지도는 그 여정의 안내서인 셈이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지도 속 저승의 세계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저승지도에 그려진 첫 번째 관문 염라문과 저승사자의 실체. 서울대학교 민속학과 연구실. 발견된 저승지도를 둘러싸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지도의 첫 부분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맨 처음 마주하는 곳이 바로 염라문입니다. 김우진 교수가 지도의 첫 부분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문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까만 갓을 쓴 사람 형상의 존재가 서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영혼을 데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저승사자는 일반적으로 손님이라고 불렸죠. 무속신앙 전문가 박영순 박사가 말을 이어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승사자를 손님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죠. 마치 호랑이를 산신령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송영홍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렸을 때 마을에 상이 나면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손님이 오셨으니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시에는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바로 저승사자를 말했던 거였군요.
지도에는 염라문 주변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습니다. 고문서 전문가 최동원 교수가 확대경으로 글씨를 살펴봅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염라문에 도착하면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르지 말 것. 이름을 부르면 저승사자가 나를 알아본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참석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지연 연구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현대의 임사체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보고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증언이 많아요. 김 교수가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염라문을 지나면 이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길을 황천길이라고 불렀죠. 재미있는 것은 이 길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길의 폭, 주변 경관, 심지어 길가에 피어있는 꽃의 종류까지 묘사되어 있어요. 박 박사가 말을 이어봤습니다. 저승사자에 대한 묘사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승사자는 검은 갓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이 지도에서는 총 9종류의 다른 저승사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각기 다른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웅이 갑자기 몸을 떨며 말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 날 데리러 왔구나. 그때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최 교수가 침묵을 깨며 말합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저승사자의 모습이 지역과 죽음의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사한 사람에게는 푸른 도포를 입은 사자가, 사고사한 사람에게는 붉은 도포를 입은 사자가, 그리고 자연사한 노인에게는 흰 도포를 입은 사자가 나타난다고 써 있어요. 김 교수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승사자가 오면 결코 뒤돌아보지 말 것. 뒤돌아보면 영원히 이승의 미련을 갖게 된다.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지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 경외감이 서려 있습니다. 500년 전 누군가는 정말로 저승을 다녀와 이 지도를 그린 것일까요? 저승의 재판장과 10대 왕의 심판 과정. 송씨 종가의 사당. 어둑한 실내에 촛불 몇 개만이 흔들리며 빛을 내고 있습니다. 벽에는 저승지도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욱 신비롭게 보입니다. 염라문을 지나 황천길을 걷고 나면 결국 모든 영혼들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우진 교수가 지도의 중앙부를 가리킵니다. 거대한 정각과 그 안에 10명의 왕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10대 왕 재판소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10명의 저승 재판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지요. 송영홍이 촛불 가까이 몸을 기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저승의 거울에 비친다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지도에는 재판소 한가운데 커다란 거울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영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경대라 불리는 저승의 거울입니다. 박영순 박사가 설명합니다. 이 거울에는 망자가 살아생전에 행한 모든 선행과 악행이 그대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최동원 교수가 지도의 글씨를 읽어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10대 왕 각각의 역할이 적혀 있네요. 첫째 왕은 망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둘째 왕은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달아보며, 셋째 왕은 송홍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꿈에서 붉은 옷을 입은 왕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할머니의 손에 들린 책을 읽더니 내가 평생 베푼 선행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셨대요. 연구원 이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도에 그려진 5째 왕. 염라대왕입니다. 붉은 복장에 생사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확히 일치해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춥니다. 김 교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10대 왕의 심판은 49일 동안 진행됩니다. 죽은 지 7일마다 다른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에서 49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여덟째 왕입니다. 박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왕은 망자에게 저승의 거울을 통해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을 미리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도에는 여러 형태의 형벌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끓는 기름과 마솥에 빠진 사람, 칼산을 오르는 사람, 독사가 감긴 채 고통받는 사람들. 송옹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우리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셨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치셨다고 해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러시더니 다시 눕고 돌아가셨대요. 최 교수가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기를 보세요. 놀랍게도 이 지도에는 각 형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49일 동안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형벌이 가벼워진다라고 적혀 있네요.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500년 전 누군가는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린 것일까요? 지도에 그려진 상선차 악도와 조선시대 선악관념.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당. 조선시대 저승관념과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당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청중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저승지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상선차 학도입니다. 김우진 교수가 프로젝터로 지도의 한 부분을 확대해 보여줍니다. 갈림길이 그려져 있고 한쪽은 밝은 빛으로 가득한 길, 다른 쪽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길이 보입니다. 10대 왕의 심판이 끝나면 영혼들은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생전의 행적에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결정되는 거죠. 앞줄에 앉아있던 송영옹이 천천히 일어나 질문합니다. 교수님,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 상황우서른이 계신 곳과 아귀지옥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지도에도 그런 곳이 있나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저승이 크게 9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어요. 가장 좋은 곳은 극락세계로 여기서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조상과 재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나쁜 곳은 무간지옥이라 하여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특별 강연에 참석한 불교학자 정현우 스님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 지도는 불교의 지옥관념과 유교의 조상숭배, 그리고 무속신앙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형태입니다. 조선이 유교 국가였지만 저승에 대한 관념은 불교와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한 청중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지도에 보면 환생의 달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박영순 박사가 답변합니다. 아, 그것은 환생교라고 하는데 모든 형벌을 받고 나면 영혼은 이 다리를 건너 다시 이승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다리의 넓이는 그 사람의 공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넓은 다리를 건너고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송옹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그래야 나중에 좁은 다리를 건널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다리를 말씀하신 거였군요. 강당에 잠시 감동적인 침묵이 흐릅니다. 김 교수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행을 권장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참회와 속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지도의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있습니다. 최동원 교수가 그것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대가 이승에서 베푼 미소 하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승에서는 당신을 구원할 빛이 되리라. 참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청중 중 한 노인이 눈물을 훔칩니다. 그의 주름진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시간 좋은 일을 해야겠네요. 강당에 잔잔한 감동이 퍼집니다. 500년 전의 지도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지도의 일치점.
서울대학교 병원 회의실 흰 가운을 입은 신경과 전문의 정승현 교수가 프로젝터에 저승지도와 뇌 스캔 이미지를 나란히 띄워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즉 임상적 사망을 경험했다가 돌아온 환자들의 증언은 의학계에서도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 500년 된 지도와 현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박형석 씨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는 3년 전 심장마비로 7분간 임상적 사망 상태였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처음엔 제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병원 천장에서 의사들이 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은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체외이탈 경험입니다. 흥미롭게도 지도의 첫 부분에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지요. 박 씨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어요.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있었고 그 빛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김우진 교수가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암흑의 통로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것이 첫 번째 저승사자입니다. 또 다른 임사체험자 최영자 씨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저는 10년 전 수술 중 합병증으로 잠시 사망 판정을 받았었어요. 제 경험에서 가장 생생한 것은 커다란 거울 앞에 섰던 기억입니다. 그 거울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비춰졌어요. 특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기억들이 너무 선명하게.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박영순 박사가 조용히 지도의 중앙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업경대입니다. 저승의 거울이죠. 500년 전 지도에도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가 뇌 스캔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임사체험 중 뇌에서는 독특한 활동 패턴이 관찰됩니다. 특히 측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활성화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인생 전체를 회상하는 경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송영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런 경험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어쩌면 인간의 죽음 경험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보편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창밖의 노을빛이 회의실 안으로 붉게 스며들고 그 빛 속에서 저승지도의 색채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지도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 무당만신 김 씨의 이야기. 경기도 양주 전통무속신앙 전수관. 오래된 무구들과 무복이 전시된 공간에서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만신 이정숙이 옛 기록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전수받은 무가집에는 조선 후기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만신 김 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낡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이만신이 계속합니다. 김씨 만신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양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무당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가 15살의 중병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김우진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저승지도는 그녀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것일 수도 있겠군요. 이만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김씨만 씨는 사흘 동안 저승을 여행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돌아온 후 그녀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저승세계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송영홍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도가 우리 집안에 전해진 걸까요? 이만신이 무가집의 다른 페이지를 펼쳐 보입니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김씨만 씨는 양주 송씨 가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송씨 가문의 어느 어른이 중병에 걸렸을 때 김씨만 신이 저승에 가서 그의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동원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김씨 만신이 송씨 가문에 감사의 표시로 남긴 것일 수 있겠군요. 일종의 저승 안내서로서요. 이만신이 머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무속 세계에서는 이런 지도를 명계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만신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영혼들이 저승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안내도인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바르게 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방영순 박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혹시 김씨 만신이 남긴 다른 기록은 없을까요? 이 만신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기록은 더 없습니다. 다만 무속세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김씨 만신은 저승의 염라대왕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승의 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송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때가 되면 지도를 찾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모든 이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니. 전수관 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듭니다. 그 빛 아래서 500년 된 저승지도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만신의 마지막 말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 지도는 그 여정을 위한 소중한 안내서인 셈이지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 전 조선시대에 그려진 놀라운 저승지도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저승세계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이 지도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일까요?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타인에게 베풀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조선 왕실에서만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저승 통신법. 왕과 왕비, 그리고 소수의 신하들만 알고 있었던 이 비밀의식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500년 동안 철저히 감춰졌던 이 비밀의식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과연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저승과 소통했을까요? 충격 공개 조선시대 왕실이 숨겨온 저승 통신법 500년 만에 최초 공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